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 못 오신 분들 단톡방에 그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주셔서 그거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또 그 영상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셔서 같이 함께 이 결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갈 나라가 어떤 필리핀인데 그곳이 어떻고 하는 소개를 좀 하고 간략한 오늘 그 전체적인 약간 첫 스타트를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원래 다른 교회들은 보면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어떤 막 특송도 준비를 하고 어떤 뭐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막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처음 만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친해지고 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식의 모임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미리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에 여러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장례도 있었고 또 이제 명절 기간도 끼고 해서 조금 늦어지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잘 집중해 주셔서 이렇게 가면은 또 잘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요 하나씩 다 받으셨죠?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넣어야 될 내용도 많고 이거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가셔서 그래도 보시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개선판으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선 임시라도 이렇게 좀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안에 뭐 기도 제목도 있고 질서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 따갈로그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하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 PPT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리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워낙 글로벌화 돼가지고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또 유튜브에서 조금만 마음만 가지면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필리핀이 또 멀지도 않고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는 것도 좀 있지만 또 그냥 우리가 또 아시는 분들 안 들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도 준비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솔직히 여행도 아니고 지금 단기 선교로 가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보다 그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그 섬기고 선교하러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래도 좀 알고 가셨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필리핀을 조금 소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은 이런 다양한 색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필리핀 소개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리핀은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뭐가 보이십니까? 특징이 뭐죠?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나라인데, 자, 지리적인 특징은 아시아 대륙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보시면 7,107개의 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가 인도네시아인가가 1위고 우리나라가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2천 몇 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면적은 한반도 북한까지 합쳤을 때 1.3배 정도로 좀 더 크고요. 남한보다는 했을 때 한 3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실 곳이 이제 여기 마닐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인천, 여기 사진이 인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이 아니고 부산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이거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가 아니고 부산에서 마닐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한국은 2시입니다. 그러면 필리핀은 지금 몇 시일까요?
네, 1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비행 시간은 약 한 3시간 55분, 4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면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가 1시간 있기 때문에 갈 때는 1시간을 뺍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또 4시간을 똑같이 오지만 시차가 1시간이 나기 때문에 1시간이 더해져서 5시간 뒤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기후는 알다시피 동남아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덥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구 수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인구가 좀 많습니다. 1억 2천만 가까이가 되는 인구입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 예, 정확하십니다. 5,200만.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이미 정점을 찍고 이미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가서 보시겠지만 동네 그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거의 그 묘기 대행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그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13위에 지금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닐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메트로 마닐라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메트로 마닐라가 광역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각 뭐 중요한 도시들 뭐 바기오 있고 여러분 뭐 보라카이 이건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라카이가 뭘로 유명하죠? 뭐 장로님 갔다 오셨는지 잘. 4대 그 휴양지 섬 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하와이, 괌, 사이판, 보라카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고 뭐 팔라완, 세부 뭐 이런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중에 가실 곳은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여기 전체가 이제 메트로 마닐라이고요. 보통 우리 분들이 알고 있는 수도 마닐라라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쬐끄만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치면은 구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 마닐라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마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인구도 한 100만, 200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여기 광역 그 수도권 지역을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트로 마닐라를 마닐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그 선교사님이 누구 선교사님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들 해보세요. 당연히 교인분들 아실 테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 양한나 선교사님 댁이 있는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 그럼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메트로 마닐라 아니어 있습니다. 마닐라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닐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큰 여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쾌존 시티라고 해가지고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있는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왕복 한 24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 계획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여기서 살고 계시고 우리가 간 곳은 요 근처 어딘 제가 정확하게 행정 도시상으로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쾌존 시티 안에 있는 건지 조금 바깥에 외곽으로 좀 넘어져 있었는지 여튼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공항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리상으로는 엄청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겠지만 트래픽이라고 하는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이 잘못 걸리면 한 30분에 가는 길이 한 2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림잡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제 봉봉 마르코스라고 하시는 이분이 이제 됐어요. 저도 솔직히 이분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가 온 뒤에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분이 17대 지금 대통령이신데 특이점은 뭐냐면은 10대 아버지가 페르난도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 대통령이었어요. 10대 대통령. 근데 이분이 약간 독재적인 정치를 좀 했었었고 그래서 이때 좀 그 쫓겨나듯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코스의 아내가 이제 이멜다인데 이 사람이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시네요. 그래서 그 호화찬란하게 하는 일들 그래가지고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나중에 쫓겨나가야 됐거든요. 그 피플 파워라고 하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촛불혁명 같이 거긴 촛불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들이 들고 나서 급하게 도망갔을 때 그 집을 이제 가서 봐보니까는 신발이 3,000컬레가 있었더라라고 한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화호식을 하는 그런 데였는데
이상하게 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시 그래서 이분도 지금 와서 93세인데 다시 호화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종교를 보시면요. 자, 천주교가 83%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국가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9%, 이슬람교가 5%, 나머지 이제 뭐 불교 및 기타 종교가 3%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냐?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교는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국교로서와 같은 지금 천주교가 83%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의 탄압을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치면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듯이, 여기도 천주교가 하나의 그냥 유교 문화처럼 이렇게 살아서 신앙이 막 있지 않더라도 이런 지금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지금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공휴일들도 기독교적인 그 날들과, 그래서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러면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들이 큰 명절 행사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연 환경을 보시게 되면, 덥긴 더운데 그 고온 다습,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습, 습해요, 습해. 그래서 이 습한 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필리핀 갔을 때, 자, 필리핀은 날씨가 몇 개일까요? 하면은 하나, 여름이요,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름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좀 적게 오는 날, 우기는 6월부터 10월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때입니다. 근데 10월 쪽엔 잘 안 오고, 우기는 6, 7 이때 이렇게 좀 8 이때 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는 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옆에 이제 12월부터가 2월 했을 때 나름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10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춥죠.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했는 가장 좋을 때 지금 저희가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가셨을 때, 더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공황장애 오시고 이러면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장로님과 의논해가지고 가장 좀 첫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끊어서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을 때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우기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비가, 글쎄요, 또 이제 그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우기 때는 하루에도 비가 10번, 20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스콜이라고 하는 게릴라식 폭우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가 하면은 하루에 여러 차례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한국의 장마는 그냥 쭈루루루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길게 조금씩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열대성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순간에 하루에 올 비를 이렇게 몰아쳐서 이렇게 내려버리고, 또 언제 그러냐 해가지고 해 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비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습기가 높으니까 그 습도가 그 5%인가 10%씩 떨어질 때마다 이게 그 온도의 1.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낮더라도 덥게 많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한국이 그래도 살만한지 제습기들을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좀 이렇게 선선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아주 더운 나라입니다. 날씨로 보시면 35도에서 40도, 요즘엔 조금 더 온난화로 와가지고 지구에 난화가 와가지고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40도가 넘어가는 일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텔레토비 나나가 지구에 와서 지구에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아시네요. 이해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많이 더워져서 요즘 이제 온도가 43도 막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절대 온도가 우즈베키스탄에 비했을 때는 더 낮습니다. 우즈벡은 훨씬 더 덥습니다. 근데 양사모님이 두 군데 있어 보셨잖아요.
필리핀이 훨씬 힘든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늘에 가도 땀이 쭈르르 와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긴 수건 같은 걸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등에다 붙이고 해가지고 한 번씩 닦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찝찝한 게 그 습한 게 그대로 몸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자연 환경은 여러분 여기가 그 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 같은 높은 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200-300m, 400-500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넓은 곳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산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번개가 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다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쨍쨍한데 저쪽에서 이렇게 폭풍화가 쏟아져 가지고 번개치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것처럼 비가 오면은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와다다다 해가지고 한 10분 막 쏟아졌다가 또 언제 그냐 해가지고 또 해 뜨고. 근데 이렇게 쏟아지니까는 이제 자주 그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경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시죠? 다행입니다. 잘 따라와가지고. 자, 1인당 GDP는 이 정도로 근데 잘 안 와닿습니다. 아무튼 그 순위로 봤을 때는 세계 36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상류층의 10%가 전체 부의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이 70%에서 80%. 그러니까 자, 90%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90%가 10%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필리핀 부자들한테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잘 사는 그 회장들이라고 해도 집에서 삼성동 이런 데서 좀 좋은 아파트 살 거 아닙니까? 여기 부자들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택에 살고 방이 100몇 개가 있고, 일하는 종업원이 막 여러 명 있고, 학교 갈 때 애들이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들 정말 좋은 데는 걸어서 등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스포츠카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나이가 좀 먹었을 때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전기사들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빈부 격차가 어마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10%를 99명에서 나눠서 가져가지고 했으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필리핀, 저도 처음에, 요즘은 아니겠지만 제가 2002년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갔거든요.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저는 필리핀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가 지붕 짓고 이렇게,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이런 나라인 줄 알고 처음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 같이 이렇게 명동 이런 데 같이 해가지고 아주 높은 건물들이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을 뿐더러 반대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런 지금 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요게 지금 뭐냐면은 전기줄이 지금 이렇게 엉켜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변기줄이 한 100여 개가 지금 여기 다 몰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기 할 때가 다르게 없기 때문에 길거리 전봇대에 계량기가 한 40개, 50개씩 이렇게 막 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이 방 한 칸에서 이제 한 10명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골목 안에서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흥미가 생기십니까? 자, 다음 이제 언어는, 공식 언어는 따갈로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언어고, 그렇지만 이제 영어가 이제 이중 언어로서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 중에서 이게 영어 사용료가 아마 세계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워낙 이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갈로그밖에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갈 곳은 낄링한 교회인데, 낄링한 교회는 좋은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운 곳에 있을까요?
어려운데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려운 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어로 열심히 떠들어도 그분들이 알아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언어 따갈로그를 조금씩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어디 저기 쇼핑몰을 간다든지 중간에 어디 길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어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따갈로그 아니고도 예, 이제 각자 이제 뭐 그 지역마다 어떤 이제 그 방언 같이 세부아노라든지 뭐 일로카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긴 하지만 공식 언어는 따갈로그라고 하는 이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리핀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재미없게 역사를 보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이 필리핀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보십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을 거고 대략 이렇다라고 간략하게만 볼 겁니다. 자, 처음에 필리핀이 족장 지배 체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대략 몇 년이었죠? 36년 정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인 식민지 330년, 미국 식민지 50년, 일본 점령 3년 해가지고 이 지금 그리고 이슬람 망국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약 한 400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봐야 왜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있었고 이제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제 스페인 식민지 때부터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아셨을 거예요. 마젤렌이라는 사람 아시죠? 세계에 이렇게 콜럼버스와 그 자웅을 거르는 그래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탐험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게 필리핀에 처음 도착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필리핀에 왔었다가 한 세부에서 여기 필리핀의 원주민 라프라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입장에서는 마젤란이 여기서 죽지 않았으면 더 많은 엽적들을 하고 막 여러 군데를 탐험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세계사 입장인 거고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외세의 침략에서 막아낸 영웅, 그래서 라프라프라고 하는 이렇게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스페인이 330년 정도 있기 때문에 요새를 지어서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통치했었던 문화들이 유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갈로그 언어 자체도 스페인어와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이 그때 포르투갈과 같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이제 식민지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남미까지도 지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따갈로그가 스페인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율리 선교사님이 어디 가 계시죠? 아르헨티나가 있어서 거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적 유사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리핀에서 쓰는 화폐는 페소를 씁니다. 페소. 이 페소가 많은 데서 사용합니다. 멕시코도 페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를 보셔야 돼요. 여기 필리핀은 PHP라고 하는 페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페소에 한 25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따라서 이렇게 좀 환율이 달라지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센타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달러 있고 1불, 2불이 있고 그 밑에 단어는 이제 그 센트 했던 것처럼 여기도 센타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센타보가 1페소이고 그래서 동전으로는 1페소부터 10페소까지 그다음에 센타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페소부터 이제 지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페소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100페소는 한국 돈으로 대략 얼마일까요? 2,5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0페소가 가장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1000페소는 25,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물건들 사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때 사실 때 이 환율들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운송 수단. 우리나라는 이제 BMW가 있습니다. 여러분 BMW 아십니까? 그 자동차 BMW 말고요. 버스, M 뭘까요? M, 메트로. 그다음에 W는 워크가 있습니다. 워크.
걷는. 그래서 뚜벅이 인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BM 줄여서 그래서 BMW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있고 페디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RT, LRT라고 있는데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화려한 것이 이제 지프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때 원조 왔을 때 그 지프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었던 거를 나중에 확장하고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길게 늘린 것이 이제 이 지프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꾸미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산발이 그래서 저기 오토바이 옆에다가 이제 달아내가지고 세 발로 이제 타는 것이 이제 트라이시클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산 저기 이제 교회도 올라갈 때 타고 가실 것입니다. 한 번씩 다 체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도 모터로 가는 건데 자 이건 보시면 자전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페디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MRT, LRT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상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철.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많죠.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뚫었는데 여기 필리핀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진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하에 뭔가를 좀 넣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하로 뚫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제 경량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 기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전기.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이제 핸드폰 충전도 하시고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자전제품 하셨을 텐데 감사하게 여기도 동일하게 220V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사용하고 있는 볼타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여러분 보시죠. 돼지코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자입니다. 일자. 그래서 여기 변환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돼지코가 아니고 일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환하는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젠더가. 자, 그래서 젠더도 챙겨가시고 우리 보셔서 교회에서 어떤 좀 멀티탭 같은 것도 좀 챙겨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 가셔서 이제 같이 이런 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꼬다리만 맞으면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제 필리핀 대략 상징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뭐 자유, 평등, 뭐의 정의 이런 거를 한다 그러는데 뭐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이 이제 그 별은 필리핀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루손섬, 비사얀제도, 민다나오 섬을 이렇게 나누는 요 세 별들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지금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화.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 아시죠? 근데 여기 필리핀은 산파퀴타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 국화를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어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같이 이렇게 하는 장식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생화예요, 생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거 하나씩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향기 나는 건데 차에 방향제로 걸어놓고 하는 뭐 이런 용도로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식 있고 중요한 이제 그 결혼식, 축제나 기념식 때 이렇게 이걸로 화려하게 하고 하는 꽃들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시죠. 근데 여기는 바롱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자 옷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 옷은 좀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롱은 한국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식 있고 중요한 그 자리 때 입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여러분들 그 성교 편지 보셨을 때 한 목사님이 입고 계셨던 것들 보셨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성교 편지를 대충 나중에 그 단톡방에 올라가셨던 거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마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옷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통 의상들도 그 지역의 문화와 그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식 때 이런 식으로 입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이제 또 현대화돼 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들어가 있는 이제 바람들도 있고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음식. 필리핀은 음식이 한국과 같이 주식이 밥입니다. 밥. 근데 쌀이 달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예전 우리 그 어르신들 그 통일며
그거라 그래가 알랑미라고 해가지고 그 길다라고 한 그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찰기가 없죠. 그래서 바람에 불면은 날아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찰기가 있으면 달라붙어 가지고 먹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맛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을 섞거나 하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는 찰기가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우리나라가 먹기 살고 힘들 때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일부러 그런 소화가 좀 안 되게 든든한 것들을 이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찰기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 뭐겠어요? 먹고 나면 돌아다니면 배가 고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교인분들이 이제 밥 먹고 나중에 배고프시면 또 간식을 많이 찾게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섬나라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많이 있긴 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일식 일찬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하나랑 반찬 하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밑반찬까지 하면은 오늘 저희 반찬이 몇 가지였죠? 최소 5가지, 5첩반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반찬 하나랑 밥 하나랑 이렇게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아도보라고 하는 이 음식 하나랑 밥 하나랑 꺼가지고 섞어서 먹는다든지. 네.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망고랑 밥이랑 같이 먹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일식일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좀 그렇다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자, 이제 카레카레라고 하는 이제 이기도 했고, 이 신이강,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드시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된장국인데 신된장국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맛이 나는 된장국. 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기 돼지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교회에서 저희 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거를 대접을 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비싼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일 먹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할 때,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게 불 떼놓고 하루 종일 구우면서 익은 데 떼놔가지고 또 먹고, 또 얘기하고 놀다가 또 익으면 또 떼가지고 먹고 하는 이런 아주 고급 음식인데, 이거를 이제 말해놓고 또 대접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음식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부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식일찬으로 반찬 하나랑 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이렇게 할로할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팥빙수인데 그 팥빙수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나라 음식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과일이랑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시면서 가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대충 흐름을 훑었으니까 우리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필리핀 문화를 좀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성. 이 사람들이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눈 웃음이라고 해야 할까? 눈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까딱한다든지, 이렇게 눈으로 하는 저도 안 해가지고 이제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가셔서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인사들을 한다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가족까지의 그 강한 유대 관계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정보화 시대고 그 빠른 그 합리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락들도 많이 안 하지만, 여기는 이런 가족끼리의 그 유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들끼리에서 좀 친하게 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필리핀이라 가는 것 같아요. 대번 한국에서는 이랬으면은 이제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났을 텐데, 여기는 이제 뭐 그 어디에 뭐 누가 생일이라든가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골목을 막고 거기 다 이제 해가지고 그 노래방 기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다들 놀고 신나게 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양호가 되는 그런 지금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그 윗사람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은 한국에만 주로 있고 외국에서는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칭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어른과 우리 저기 어린 애들도 영어권에서는 my friend 하면서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나이 벌써 족보 까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지고 어리면 형 누나이고 뭐 동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여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되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구권의 문화 스타일은 도시에서 점점 더 강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라이프를 조금 더 이제 현대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도시 물을 많이 먹으면 전통이 좀 많이 잊어져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가장 하나 특징적인 문화가 뭐냐면 대부 문화입니다. 대부. Godfather, Godmothe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책임지고 이렇게 그 하나의 보호자 같이 이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세우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숙모, 삼촌, 할머니들과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대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로서의 어떤 뭐 책임을 져준다든지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된 게 이제 이 만업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가셔서, 지금 저희 손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셔서 필리핀 현지 교회에 돌아보시면서 애들 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인사로 올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제 손을 갖다가지고 자기 이마에다 이렇게 자기 손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요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그 인사하는 거고, 한국으로 치면은 절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법 중에 하나인 건데, 존경한다는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들, 그래서 이제 소위 어른들한테 이런 문화들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파스토리라고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들의 역할들도 많이 하는,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문화인데, 이게 뭐냐면 일본 약간 문화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사람들이 웃고 뭐하고 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관계가 깨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안 좋게 많이들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과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괜찮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착했던 애가 갑자기 막 공격을 하네?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현지들과 당연히 우리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수치심들을 조금 이제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시면 한국의 체면 문화와도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단점들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이게 꼭 필리핀의 민족성,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남아져 있는 어떤 그 문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하루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앞으로 뭐 열심히 일해봤자 아파트 하나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욜로족 같이 오늘 먹고 오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대책 없이 그 한국 사람들 같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라도 좀 하려고 할 텐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 한국 사람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하지 못하는 약간 속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래서 뭐 좀 미루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는 이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로 또 많이 또 소시문을 먹은 사람은 또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착한 웃음이 많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바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그 부분만 딱 조심하시고 나면은 특별하게 필리핀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봤어요? 근데 오후에 다시 만나면 Hey friend 이렇게 해요. 나는 언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쉽게 이렇게 편하게 이제 마음을 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 우리가 이제 언어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음에 할 건데 우리 아무튼 여기 쇼핑몰도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진주시장이고 짝퉁시장인데 여기도 나중에 이제 한번 들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사역들이 다 끝나고 오후 일정입니다. 그래서 박상한 폭포라고 하는 것도 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들인데 이제 뭐 고난 주간 해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못질도 하고 하는 일들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하는 이런 친교하는 문화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리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게 단기 선교예요. 장기 선교 아니고 단기 선교.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선교는 보시면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선교, 그러니까 종교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의 대사명들의 그 성경 구절들이 이런 지금 복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하면 그러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그 말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들이 또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지금 타이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음과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된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살게 된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굿뉴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도는 간략하게 말하면 동일 문화권에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한다면 전도가 되는 거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문화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돕고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장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우리끼리 뭐 신나게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의 뭐 그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모든 것이 지금 교회론으로 제가 구결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한 몸인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냐? 교회다. 근데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필리핀 현지 교회를 우리가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현지 교회를 돕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셔서 뭐 교회 개척을 하시기도 하시고 찬양 선교를 하신다든지 태권도 선교, 문화 선교, 의료 선교, 그다음에 직업 학교를 해가지고 그 교육을 가르쳐 준다든지 구제하시고 출판 선교를 하신다든지 다양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3박 4일, 3박 5일 일정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에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1대1 대면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가서 그쵸? 따갈로그도 잘 못하고 언어도 많이 통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그치만 이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져서 그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그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한국 문화의 인기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났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호감을 가질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더? 네. 자,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좀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요거 보시면 3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선교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의 준비와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는 단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1번입니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 목적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 사역이 되기는 이것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단기 선교를 인도하시는 한기수 양한나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 모든 일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죠? 양한나 선교사님의 지금 그 건강을 위해서 좀 특별히 더욱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계신데 계속 많이 회복이 되셔서 선교팀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고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교회가 함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함으로 하나 되어서 어떠한 다툼이나 분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이때의 그 사단막이 가장 이제 사역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업되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어떤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본능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분열이 발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품보면서 함께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이 차질 없이 통과되고 이동하는 중에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네, 공항에 한두 사람이 가면 모르겠지만 단체가 움직이면은 그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리핀은 약간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괜히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차질 없이 통과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까지 하면 총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차를 하나 타고 갈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는 두 차로 이동을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트라이시클도 타고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할 텐데 그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문화의 음식에 잘 적응하고 전염병, 멸미, 안전사고에서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진짜 비를 다 피해 다니면서 우리 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문화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제가 다양한 나라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물갈이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낄링한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장성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우리 그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져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믿음의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함께 좀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수 한우리교회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첫 모임을 스타트하면서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그런 문화와 또 배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역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섬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비전을 꿈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선교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팀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일정이 잘 풀려서 주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확장하는 일들에 저희들 잘 활용받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날씨들부터 하나하나 교통수단까지 잘 인도해 주셨고, 정말 출입국을 하는 그 공항에서부터 모든 돌아오는 그 여정일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오니 선교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 모두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장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를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한우리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10월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행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교회를 세우러 가는 그런 목적으로 가오니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임, 이 선교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준비부터 그런 또 사역에서 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단먹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옵고, 날씨와 또 오고 가는 그런 교통수단과 또 공항과 출입국을 비롯한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길링한 교회를 섬기오니 이 길링한 교회에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도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중에 기도하면서 이걸 동참케 하시고, 여기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다시 이 녹음 파일을 듣고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같이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